자, 스님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보검 스님 세계 불교 여행, 드디어 태국으로 왔습니다. 남방 불교의 중심이죠. 태국 불교. 태국 불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. 그래서 네 번째 중에 첫 번째 시간, 우선 네 가지 분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,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뭐 태국 불교를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뭐 네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. 그렇지만 이제 뭐 계략적으로 이제 태국 현대 불교를 뭐 소개하려면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첫 시간에는 태국 승가의 이제 보수파, 진보파, 그리고 두 번째는 태국 불교 왕실 관계, 세 번째는 태국 불교의 승가 구조, 또 승가 교육,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태국 불교도들의 그 신앙생활,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또 개혁, 지금 태국 불교도 개혁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.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태국 불교하고 저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. 제가 1970년대 말 태국에 가가지고 직접 비구 생활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, 참 태국 불교는 나의 어떤 그 제2의 불교 어떤 그 고향이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불교도 제가 이제 직접 뭐 방문을 하고 이제 그 견문을 넓히고 했습니다마는 태국 불교는 직접 내가 가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이 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태국 승가의 일원으로서 제가 이제 비구 생활을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태국에는 이제 사실은 단일 승가입니다. 단일 승가. 그렇지만 이제 보수파, 진보파라는 거는 우리 초기 불교의 대중부와 테라와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, 승가는 단일 승가지만은 약간 그 이제 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하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종파가 뭐 다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.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보수파라고 그러면은 계율을 조금 더 뭐 강도 있게 이제 예, 지킨다고 할까 뭐 이런 것이 되겠고, 뭐 간단한 예로서 이제 보수파는 단마유시라고 그러거든요. 단마유. 단마유시라고 그러고 이제 진보파는 마하니까이라고 그러는데, 마하니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대중부 대중승가, 또 단마유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법을 지향한다, 이런 의미가 되겠고, 태국 승려가 현재 한 40만 되는데 거의가 이제 마하니까지요. 대중부죠. 거의가 뭐한 30한 5만 명이 이제 대중부고 나머지 한 5만 명이 이제 보수, 말하자면 이제 그 단마유파인데, 그 대개 태국의 그 승왕,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경 스님이지요. 승왕은 이 보수파에서 나오거든요. 단마유. 그리고 또 이제 왕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. 그래서 나는 그때에 제가 이제 WFB 월드 펠로시 오브 부디스트 코리아 레지널 센터의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잡지사에 제가 이제 그 편집장으로 있었거든요.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승려 생활을 그때 뭐 한 10여 년 뭐 대응사에 이제 입산을 해가지고 뭐 해인사라든지 저 803이라든지 여러 몇 군데 이제 사찰에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고, 또 이제 부산에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, 그런 다음에 이제 불교대학을 이제 다니고, 그런 다음에 이제 잡지사 편집장으로.
이제 근무를 하면서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도대체 뭐 이 가닥이 잡히지가 않더라고.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한번 좀 생활을 해봐야 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분의 이제 그 안내로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비구 생활을 했거든요. 그때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했죠. 못하고 이제 뭐 조금 뭐 회화, 기초 회화 정도 할 정도였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승왕, 우리로 말하면 종정 스님 제자로 들어갔어요. 들어가고 처음에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그 보수파 아주 그 계율이 강한 그 절로 들어갔어.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. 왜냐하면은 오후 불식도 해야지. 그 대중부 마하니까이는 오후에 불식은 이제 똑같이 하는데 그 마하니까에서는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. 우유. 음. 우유만 마셔도 이게 조금 약간의 그 줄임을 갖다가 이제 해소가 되는데 이 단마유파는 이제 그 왓보원이라고 승왕이 계시는 그 절에 이제 가서 이제 비유가 되었는데 거기는 뭐 물밖에 마실 수가 없어. 물이나 차나. 그러니까 이 드링킹인데요. 드링킹. 음료수도 이제 뭐 콜라라든지 뭐 사이다, 차. 근데 우유는 안 돼. 우유는. 그리고 이 씹는 것도 안 되고 오후에. 그리고 이제 이 마니까 파는 우유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. 뭐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,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어요. 지난번 그 미얀마 불교를 소개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거기 그 일종의 거기가 이제 정거장 역할을 했는데, 외국 사람들이 뭐 외국 스님들이고 일반 불자들이고 태국에 오면은, 방콕에 오면은 이 절에서, 보온이 절에서 이제 그 가나숭이라는 데서, 거기서 되게 머물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그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.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뭐 잘 소통이 안 됐는데 하여튼 내가 6개월간 막 주야로 그냥 공부를 했어. 영어 회화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하니까 귀가 열리더라고.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여. 그리고 이제 뭐 읽는 거는 원래 뭐 좀 읽으니까. 그래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, 이 불교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.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는 영국에서 영어로 말이지. 에, 상자부 3장이 다 번역이 돼 있어 영역으로. 그래서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. 음,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국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스리랑카, 인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 가서 몇 년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태국은 현재 이제 진보파와 이제 정통 보수파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. 계율상, 계율상으로 오후에 오후 불식은 하지만은 뭐 대중부에서는 이제 우유 정도는 마실 수 있다. 그리고 이 보수파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. 차나 뭐 음료수 정도는 이제 마실 수 있다. 뭐 이런 차이. 그리고 또 밖에 외출할 때 이 보수파는 맨발로 나갑니다. 맨발. 맨발로 다녀야 되고 이제 사찰 사원 경내에 있을 때는 이제 슬리퍼를 이제 신고 그리고 이제 마하니까 대중부는 외출할 때 이제 슬리퍼를 이제 신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죠. 그렇지만 이 태국 승단에서는 이게 엄청난 이게 이슈입니다. 이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어, 안 된다 뭐 된다 뭐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흡사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 제2차 결집할 때 14비법이라는 게 있었잖아. 바이살리에서.
뭐 소금을 뭐 저장을 한다, 뭐 걸식을 하는데 하루에 몇 집을 같은 집을 또 하면 안 된다, 뭐 이런 등등 말이지. 그러니까 흡사 뭐 그럼 비슷해요. 지금 보면은 태국 승가에서 그 이슈라는 게 그 정도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. 그렇지만은 이 비구 승가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고. 그래서 태국 불교라는 것이 역사가 지금 한 800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마보다 늦지요. 지난 그 미얀마 불교를 소개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동남아 상자부 불교라는 것이 이제 11세기부터 이제 형성이 된 거거든. 그 이전에 5세기에서 뭐 이렇게 한 10세기 이런 때는 이제 그 대승불교, 인도의 대승불교가 또 전파가 됐었어요. 또 동시에 힌두교,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크메르 제국이 더 컸으니까 태국보다. 혹시 앙코르와트 사원 가보셨나요? 앙코르와트 안 가보셨죠? 어마어마합니다 진짜. 근데 그 앙코르와시란 게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거든. 근데 나중에 이제 불교 사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는데,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는 뭐 대승불교도 돌았다가 또 저기 밀교도 돌았다가 그다음에 힌두교도 돌았다가 이래가지고 막 그 종교계가 좀 혼란스러웠지. 그러다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11세기부터 이제 미얀마로 상자부 불교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미얀마가 먼저 이제 상자부 불교 일색으로 이제 변했고, 그다음에 이제 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수코따이 시대거든요. 지금은 이제 방콕 시대고 짜끄리 왕조고 그 이전에는 아유따야. 그 이전에 이제 수코따이 시대란 말이에요. 그게 이제 거의 뭐 한 12세기 말 내지 13세기인데 그때 이제 그 미얀마로 해서 이제 수코따이 바로 옆 동네니까 말이지. 그래가지고 이제 신론 불교가 이제 그리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코따이에서 이제 그다음에 왕조가 이제 아이따로 넘어간 아이따야. 그리고 아이따야 시대에는 버마하고 또 전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버마가 그냥 아이따를 갖다 초토화를 시켜버렸다. 그래가지고 이제 18세기에 이제 그 이제 방콕으로 지금 그 방콕으로 이제 왕조가 이제 옮기고 짜끄리 왕조가 이제 그 성립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18세기 말이죠. 그런 다음에 그 짜끄리 왕조가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고 불교적 이념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방콕 같은 데는 뭐 한 200개 사원이 한 200개 정도 세웠거든요. 그리고 라마 라마 지금 9세 10세까지 이제 지금 들어갔는데 그 라마 4세가 된 분이 몽구당인데 이제 와지로나노 비구라고 이분이 그 왕자였는데 이분이 27년간 그 비구 생활을 하게 돼요. 비구 출가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왕자를 갖다가 이제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이 한 27년간 비구 생활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그 개혁 성향이 있었어. 개혁 성향이.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라마 4세가 됐죠. 라마 4세. 몽구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27년간 비구 생활을 하다가 거의 나이 한 50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또 그 뭐 왕이라는 건 당연히 뭐 결혼해야 되니까 왕비. 그래서 그 또 아들 하나를 이제 출가를 시켰어. 출가를 시켜가지고 태국 불교의 그 개혁을 그대로 이제 이끌어가도록 이제 했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아유따에서 성가가 무너지면서
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그 짜끄리 왕조 방콕에도 초기에는 승단이 좀 어지러웠어. 뭐 질서도 없고 말이야, 막 그냥 응? 제멋대로 그냥 계행도 지키지 않고 이래서 그 와지르나노 비구가 여기가 몽구당이죠. 비구 생활할 때, 야, 이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 단마유스를 말하자면 이제 그 성립을 시킨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의 에, 그 이념에 의해서 비록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중에 이제 아들 하나를 갖다 출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불교 개혁을 그대로 진행하게끔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 단마유 보수파가 이제 정립이 됐는데 그래서 그 어, 말하자면 그 왕실에서 이제 불교 개혁을 이제 주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그 왕은 반드시 그 승려 생활을 해야 됩니다.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구 생활을 해야 돼요. 다른 비구들처럼 똑같이 말이야. 그런 다음에 왕위를 갖다가 이제 그 계승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얼마 전에 그 푸미폰 공항 있죠? 그분도 내가 그 있었던 그 왓버원에서 이제 승려 생활을 했고 또 저의 스승이신 썸된 나나 상화라 그 승왕께서 직접 이제 그 지도를 했고 또 현재 그 왕도 그 내가 있었던 그 왓버원위에서 거기서 이제 승려 생활을 했고 또 태국은 누구나 다 남자는 그 승려 생활을 장기간이라도 해야 돼요. 그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. 관습. 뭐 한 달에서 두 달, 석 달 내지 뭐 6개월 이렇게 해서 그 승려 경험을 쌓아야 이제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고 결혼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태국에는 이제 보수파 와 이제 진보파 큰 차이는 없고 이 정도 말하자면은 그 오후에 불식을 하는데 오후에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은 뭐 우유 정도 마실 수 있다 또는 못 마신다 뭐 이런 정도 이제 차이 정도고 또 거의 한 40만 명이 되는데 그 장기 승려가 적어도 뭐 10년, 20년, 30년 이렇게 그 비구 생활을 하는 분들이 뭐 한 25만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5만 명은 이제 단기 뭐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좀 유동성이 있지요. 그러니까 남방 상자부에서 버마가 한 50만 되고 4, 50만 되고 이제 태국이 한 3, 40만 되지요. 되고 거의 뭐 태국은 뭐 국교나 다름없고 또 비구들은 이제 비구니는 이제 없죠. 없고 이제 매치라고 그래서 비구니 그 계맥이 한 1000년 전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단절이 그때 이제 됐었죠.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다사실라, 이제 버마에서는 띨라신, 태국에서는 이제 매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준 비군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1996년 이제 한국에서 비군이 계맥을 이제 스리랑카에 전해주고 또 태국에서 이제 그 스리랑카 가가지고 비군이 계맥을 이어와서 지금 이제 정식 비군이 승단이 지금 성립이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현재 그 태국은 말하자면은 한 40만 가운데 40만 가운데 뭐 거의 그 대중부가 한 30, 한뭐 4, 5만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장로 보수파가 뭐 한 4, 5만 명 이렇게 되고 전체 사원이 한 3만 5천 개 정도 되고
사원이 거의 뭐 규모가 되게 크죠. 그리고 마을마다 사원이 없는 것이 없고, 또 비구들은 이제 그 버스를 타게 되면은 이제 제일 뒷좌석에 앉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차비는 이제 내지 않습니다. 내지 않고 무료죠. 그리고 이제 기차 같은 것도 뭐 반값이고, 비행기도 이제 반값이고, 이렇게 그 대우가 좋죠. 스님들에 대한 대우가.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대학도 이제 큰 대학이 두 개나 있거든요.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얼마든지 자기가 뭐 공부하고 싶으면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고 병원이랄지 이 복지 혜택이 잘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프면 그 승가 병원에 가서 거기도 이제 절이 있거든.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다 그런 것을 치료를 해주고 말이지. 승가 그 복지가 아주 잘 돼 있고, 그야말로 이제 스님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돼버립니다. 해결이 돼버리고. 그리고 이제 이 비구 생활을 하다가 옷을 벗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. 그래서 태국은 그 세 번까지 스님이 될 수 있어.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승려 생활 하다가 나가잖아요.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다고. 그러니까 한 번 더 나갔다가 세 번까지 들을, 세 번까지. 세 번까지 그 말하자면 입산을 이제 받아주지요.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가면 끝이야.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.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10년 뭐 한 20년 하다가도 그 속퇴를 하더라고. 한계를 하고 계를 바치고. 그래서 이제 그 몽구도 왕이 이런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태국 승가는 이제 그런 면이 있다. 이런 걸 말씀드리고,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우기철이거든요. 레이니 시즌. 이때는 그냥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이 그 단기 승려 한 3개월 정도 데려와서 이제 그 비구로서 생활하거든요. 절이 막 복잡합니다. 막 바글바글합니다. 그냥 막 몇백 명이 그냥 그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. 그래서 태국에는 단일 승단이지만은 약간의 이제 진보적인 성향,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다. 이 정도로 뭐 이해를 하면 되겠고, 그야말로 남방 상자부 불교 중에서도 태국 불교가 뭔가 그 진짜 그 상자부 불교의 어떤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그 풍경을 볼 수가 있다. 가는 데마다 절이고 말이지. 황금빛이 탑 있잖아. 탑이 있고. 어, 이게 뭐 태국 가보면 황금으로 된 그런 사원들이 찬란한 사원들이 많고 또 태국 불교의 그 유명한 또 명소들이 있잖아요. 유명한 그 절들. 하여튼 뭐 태국 불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